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김호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Paper You Must Read PYMR 논문의 주제는 덴스넷, Densely Connected Convolutional Network입니다. 2017년 ICCB에서 발표되었으며 CNN에 있어 나름 최신의 논문입니다. 영상에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그럼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논문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CNN과 발전 동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으로 덴슨의 페이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NN,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CNN이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CNN의 시작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처리함에 있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MLP를 사용하면 동일한 이미지가 한 칸이라도 시프트하는 경우 수많은 인풋 값이 변하게 되며 이는 트레이닝된 웨이트들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나 기울기 등이 아닌 특징, 즉 피처를 찾아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CNN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가로, 세로, 동그라미, 부드러움 등과 같은 기초가 되는 피처를 확인하고 해당 피처의 조합을 통해 오른쪽 그림의 눈, 코, 귀, 발과 같은 보다 복잡한 특징을 살펴본 후 고양이라고 물체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CNN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은 후 컨볼루전과 풀링 과정을 반복하며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MLP를 거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CNN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CNN의 핵심은 컨볼루전과 풀링입니다. 컨볼루전은 인풋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하는 과정, 즉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며 풀링은 이미지의 뒤틀림이나 크기 변화에 따른 왜곡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과정, 즉 Shift and Distortion Invariance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덴스넷 리뷰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CNN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아키텍처의 주요 발전 과정을 왼쪽 도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CNN인 르넷5는 손글씨 인식을 위해 1998년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MLP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개발된 르넷5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 평가되었으며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인풋 컨볼루전, 풀링 컨볼루전, 풀링, fully connected output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2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2위와 11% 이상의 오차 차이로 우승한 알렉스넷입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컨볼루전 네트워크 연구에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알렉스넷의 기본 구조는 르넷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레이어만 더 크고 깊은 구조를 가집니다. 처음으로 컨볼루전 레이어 위에 풀링 레이어를 쌓지 않고 컨볼루전 레이어가 반복하여 쌓여져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 드랍아웃과 데이터 아규먼테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 이미지넷 챌린지의 우승자 ZFNet입니다. ZFNet은 알렉스넷과 동일한 레이어의 수와 그리고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만 스트라이드 사이즈와 필터의 개수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알렉스넷의 에러 레이스를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ZF넷이 널리 유명해진 주된 이유는 CNN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인 형태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2014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키텍처의 변화와 더불어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네트워크가 훨씬 딥해졌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이미지 챌린지의 우승자는 구글사의 구글넷이었으며 2등은 옥스퍼드의 VGG넷으로 VGG넷은 ILVRC의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VGG넷은 매우 심층적인 CNN 시작을 표시한 딥러닝 및 컴퓨터 비전 영역의 차세대 혁신이었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초기 레이어에서 고차원 필터를 사용했지만 VGG넷은
3x3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CNN 아키텍처의 발전 과정으로 소개시켜드린 몇 가지 모델들은 유튜브의 DSBA 연구실 PYMR 목록에서 정희성님이 발표해주신 페이퍼 리뷰를 참조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댄스넷 페이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CNN이 점점 딥한 구조를 가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인풋 정보가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사라지는 것인데요. 반대의 경우에는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을 거치며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레스넷의 경우 앞의 레이어에서 뒷부분의 레이어로 쇼트 패스를 생성합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레스넷의 아키텍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GG넷의 뼈대에서 컨볼루전 레이어가 추가되어 더 딥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인풋 정보 손실을 포워드 방향의 숏컷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때 엘리멘트 와이즈 어디션, 즉 아웃풋 fx에 인풋 x를 서메이션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댄스넷에서는 모든 레이어를 연결하는 단순한 모델 구조를 제한합니다. 기존의 모델의 경우 LGA 레이어가 있을 때 LGA 연결이 있었다면 댄스넷은 각 레이어가 서브시퀀트 레이어에 연결되기 때문에 총 L 곱하기 L 플러스 1을 2로 나눈 커넥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L번째 레이어에서 연산을 할 때 L-1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 맵들을 모두 채널 와이즈 컨캣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댄스 커넥티비티 때문에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모델을 댄스넷으로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댄스넷의 아키텍처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댄스넷을 레스넷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댄스넷 스트럭처를 보시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댄스 커넥티비티입니다. 왼쪽 상단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라지 L, 그리고 HL의 함수, 그리고 스몰 l, 그리고 XL을 정의해 줍니다. 여기서 HL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풀링, 컨볼루전과 같은 연산 함수가 될 수 있으며 각 레이어는 HL 함수를 가집니다. 첫 번째 수식은 레스넷으로 수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회하는 스킵 커넥션, 즉 숏컷을 추가해 줍니다. 반면에 댄스넷의 경우 모든 레이어가 후속 레이어로의 다이렉트 커넥션을 가지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x0, x1부터 xl-1은 해당 레이어에서 생성된 피처 맵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런 댄스 커넥티비티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댄스 컨볼루저널 네트워크, 댄스넷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풀링 레이어의 특징입니다. 컨볼루전 네트워크에서는 피처맵의 크기를 변경하는 다운 샘플링 레이어가 필수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운 샘플링의 용이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여러 블락으로 쪼개며 이를 멀티플 댄스 블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접한 두 블락 사이의 컨볼루전 풀링 레이어를 트랜지션 레이어라고 부르며 여기서 피처맵의 사이즈를 변경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K, 그로스 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함수 HL이 K개의 피처맵을 생성한다면 K0 더하기 K 곱하기 L-1개의 인풋 피처맵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K0는 앞서 언급드린 댄스 블락의 인풋 피처맵의 개수입니다. 댄스넷의 장점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적은 그로스 레이스로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각 레이어들이 다이렉트 커넥션을 가지므로 이전 피처맵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렉티브 널리지에 액세스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피처 맵을 결국 네트워크의 글로벌 스테이트로 볼 수 있는데 그로스 레일은 각 레이어가 글로벌 스테이트에 기여하는 뉴 인포메이션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들어온 글로벌 스테이트는 네트워크에 어디든지 액세스 가능하며 기존 아키텍처들과 다르게 레이어 투 레이어 복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그로스 레일스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틀넥 레이어입니다. 각 레이어는 아웃풋으로 K개의 피처 맵을 생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풋은 더 많은 피처 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슨넷에서는 3x3 컨볼루션 전에 1x1 컨볼루션을 바틀넥 레이어로 도입하여 입력 피처 맵의 개수를 줄이고 계산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런 디자인은 덴스넷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덴스 블락의 개수와 그로스 레이트 K 값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지지만 덴스넷의 퍼포먼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바틀넥 레이어를 도입한 덴스넷을 덴스넷 B라고 명명합니다. 다음으로 컴포짓 펑션인 H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포짓 펑션은 스킵 커넥션 시의 컨볼루션 레이어, BN, 액티베이션 순서에 대한 연구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프리 액티베이션 구조란 액티베이션 펑션인 렐루를 컨볼루션 연산 앞에 배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심플하게 좌측 하단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풀 프리 액티베이션 구조, 배치놈, 렐루, 컨볼루션을 가지며 레슨넷에서 검증되었듯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넷에 사용된 덴스넷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4개의 덴스 블락과 3개의 트랜지션 레이어를 가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7x7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즉 GAP란 맥스 풀링보다 더 급격하게 피처의 수를 줄이며 피처를 1차원 벡터로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헤이트, 위드스, 채널 하나의 형태로 간단히 변환해주는 개념으로 동일 채널의 값들을 하나의 평균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의 인풋이 들어와도 상관없으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큼 파라미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버피팅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논문에서는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C10, C100으로 표현되어 있는 C 파일 데이터셋은 32x32 픽셀의 칼라 네이처 이미지로 구성되며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스탠다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SVHN 데이터셋은 32x32 픽셀의 컬러 넘버 이미지로 구성되며 이미지넷은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슨넷과 동일한 데이터 아규먼트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테스트 시 224x 224 크기로 싱글 크롭 또는 10 크롭을 적용합니다. 모든 네트워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되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테이블 2를 보시면 다양한 레이어 뎁스 L과 그로스 레이트 K에 대해 실험을 하였으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C10, C100, SVHN의 경우에는 드랍아웃을 포함합니다. 파란색 볼드 표시는 모든 메소드의 성능을 뛰어넘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덴스넷은 레슨넷보다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도 성능이 좋으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덴스넷의 성능이 큰 차이로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큐러시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테이블 2의 맨 아래쪽에 있는 L이 190, K가 40인 덴스넷 BC의 성능입니다. 모든 C파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C10 플러스와 C100 플러스에서는 각각 3.46%, 7.18%의 에러 레이트를 얻었으며 이는 와이드 레슨넷의 에러 레이트보다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SVHN에서 드랍아웃을 사용한 L100,
K가 24인 덴스넷도 와이드 레스넷의 최고 성능을 능가했지만 250 레이어 덴스넷 BC는 더 낮은 뎁스 버전에 비해 성능을 더 향상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SVHN이 비교적 쉬운 작업이기 때문에 Extremely Deep 모델이 트레이닝 셋에 오버피팅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이피션시 관점으로 본다면 덴스넷이 다른 아키텍처, 특히 레스넷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활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덴스넷 BC, 특히 파라미터 이피션트한데, 예를 들어 250 레이어 모델에서는 15.3밀리언 개의 파라미터만 있지만 30밀리언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있는 와이드 레스넷과 같은 다른 모델보다 일관되게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L이 100이고 K가 12인 덴스넷 BC는 프리액티베이션 레스넷보다 90%나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는 덴스넷 BC의 성능을 스테이트 오브 아트 레스넷 아키텍처와 비교한 것입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든 세팅은 레스넷과 동일하며 아키텍처만 교차하였고, 이미지넷에 대한 덴스넷의 싱글 크롭 및 10 크롭 밸리데이션 에러는 테이블 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피겨 3을 보시면 덴스넷과 레스넷의 파라미터 및 플롭 수에 따른 싱글 크롭 탑 1 밸리데이션 에러를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성능의 달성에 필요한 파라미터 수와 계산량이 훨씬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실험에서 사용된 파라미터 세팅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레스넷에 최적화된 것으로, 즉 덴스넷에서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로 실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덴스넷의 성능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 덴스넷은 레스넷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풋의 서메이션 대신 컨캣 한다는 점에서만 다르지만, 이런 작은 차이로부터 두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동작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겨 4를 통해 덴스넷 BC가 덴스넷의 변형 중 파라미터 이피션시가 가장 좋으며, 레스넷과 유사한 성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는 3분의 1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덴스넷의 성능 개선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각 레이어들이 쇼터 커넥션을 통해 로스 펑션으로부터 추가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즉 덴스넷을 일종의 딥 슈퍼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디자인상 덴스넷의 레이어들은 모든 선형 레이어의 피처 맵에 액세스할 수 있는데, 이를 피처 리유즈라고 지칭하며, 저자는 이런 장점을 다음과 같이 실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덴스 블락 내의 각 컨볼루전 레이어 L에 대해서 레이어 S와의 커넥션에 할당된 에버리지 앱솔루트 웨이트를 계산한 후 각 블락의 히트맵을 그렸는데, 이는 피겨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그림은 픽셀 S,L의 컬러는 덴스 블락 내의 컨볼루전 레이어 S와 L을 연결하는 웨이트의 에버리지 L1 놈으로 인코딩한 것으로, 선행 레이어들의 컨볼루전 레이어에 대한 디펜던시를 에버리지 앱솔루트 웨이트로 대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L,S 위치의 픽셀이 빨간색인 것은 L이 평균적으로 선행하는 S 레이어들이 생성한 피처맵을 강력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레이어는 동일한 블락 내에 많은 인풋의 웨이트를 분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랜지션 레이어가 중복된 피처, 평균 웨이트가 낮은 피처를 많이 출력하며, 이는 이러한 출력이 컴프레션 되는 덴스넷 BC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표시된 파이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도 전체 댄스 블락의 웨이트를 사용하긴 하지만 최종 피처 맵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댄스넷의 결론을 저자는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댄스넷은 동일한 피처 맵 사이즈를 가진 두 레이어 사이에 다이렉트 커넥션을 도입하여 오버피팅이나 퍼포먼스의 저하 없이 파라미터 수가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와 컴퓨테이션으로 소타 퍼포먼스를 달성하였으며 하이퍼 파라미터 및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의 튜닝을 통해 댄스넷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장점들을 기반으로 댄스넷은 컨볼루전 피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가장 적합한 피처 익스트랙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댄스넷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